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790원, 경영계는 7,530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79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43.3%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 5,110원입니다. 전년도에 16.3%를 임금했지만 산입소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효과가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1만 원 실현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원을 제시하면서 맞섰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하에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동결을 요구한 겁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 안 좋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좀 판단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으로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불참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대기업 대부분들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홍보와 해외 사업부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이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서영석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대기업 홍보팀 직원의 하루 일과는 일정 확인으로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저녁 식사와 술자리는 3-4차례가 기본이고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인데 근무 시간을 52시간에 맞추더라도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약속이 없어 일찍 집에 가더라도 저녁 뉴스에 회사 관련 소식이라도 나오면 업무는 다시 시작입니다. 7년 넘게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플랜트 영업을 하는 김모 씨 같은 해외 사업부 직원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차 때문에 야근을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오후 5시 반 되면 이제 컴퓨터가 꺼지니까 현지에서 업무 결과나 그런 걸 봤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6시간, 12시간에 이르는 시차 탓에 야근은 잦을 수밖에 없는데 52시간 근무를 하라면서도 인원 충원 소식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차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인력 보충과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대체 근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업무 특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이번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한 SNS 블라인드를 비롯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내부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숨죽이며 참아왔던 의뢰 반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논란은 익명 게시판의 블라인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세례 갑질과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폭언 등 녹취 파일부터 탈세 등 내부 직원들의 제보들이 불을 지폈습니다. 이곳에서 대한항공 전 현직 직원의 실명까지 거론되자 이를 확인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시아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익명의 채팅방. 침묵하지 말자라는 제목의 첫 번째 카카오톡방에 이어 두 번째 개설된 방까지 모두 최대 수용 인원인 1,000명을 채우면서 세 번째 방까지 개설됐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박삼구 회장의 갑질 등을 폭로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내부 직원들만 쓸 수 있는 블라인드 업종별 게시판에도 기내식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고발글이 본물 터진 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리자도 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만큼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통의 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사용자의 이메일과 사용자 계정의 연결고리를 전혀 만들지 않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누군지 저희도 알 수 없게끔 만든 게 핵심이고 회사의 이미지 추락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앞으로 채용 시 고의, 반복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차별이 의심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 차별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타고난 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인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금융권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남녀공평등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이번 결과로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에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고의나 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해서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법률 재개정도 추진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년, 퇴직, 해고에서 차별당하고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등이 해당됩니다. 성차별 의심 사업장은 집중 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4월에서 5월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47곳에서 집중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응시자와 합격자의 성비 또는 최종 합격자의 성비가 타 기관에 비해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은 면접 응시자들의 성비 기록을 유지하고 은행은 최종 합격자 성비를 3개월 내에 경영 공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차별 신고에서 조사와 구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무려 163만 가구인데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때보다 무려 46만 가구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주거 비용이 저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신혼부부와 청년층 163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폭적인 주거 지원에 나섭니다. 주거 불안으로 인한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새로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8만 가구가 늘었는데 공적 임대와 신혼 희망타운, 전세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임대의 경우 기존 다가구, 다세대뿐 아니라 도심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공급받도록 바뀌었고 신혼 희망타운은 기존 30여 곳에서 공공택지 3-4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1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의 경우 공급 평형도 36제곱미터에서 최고 59제곱미터까지 늘렸습니다. 특히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도 기존보다 18만 가구 늘어난 75만 가구가 청년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입주, 월세 대출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렴한 공공주택과 자금 지원을 늘려서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나 특화단지의 경우 돌봄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을 확충해 육아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겠죠.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썼다면 지금까지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고 1시간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주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유무급 합산 5일에서 유급 10일로 기간이 2배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은 5일분 휴가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휴가 자체도 출산 후 30일 내에 써야 했던 걸 90일 내에 쓰도록 더 여유를 두고 1회 분할 사용도 허용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늘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배 올립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요리를 직접 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가정간편식 시장이 4조 원대로 급성장했습니다. 수험생 등 간편식조차 조리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그래놀라 같은 대용식도 등장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전자레인지 2분 돌리며 완성되는 바다향 가득한 전복밥. 시원한 황태국도 황태와 대파 등 포장된 재료에 물만 붓고 끓이면 즐길 수 있고 보통 사 먹었던 짜장면이나 쌀국수도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맛도 시원하고 집에서 끓여 먹는 육개장 맛이에요. 바쁜 출근길에 빨리 끓여가지고 육수를 넣고 좀 먹고 가면 시간적으로 좀 단축될 그것.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우리나라 가정 간편식 시장은 2011년 1조 원대에서 지난해 3조 원대로 성장했으며 전망도 밝습니다. 현재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4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향후 2021년까지 7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리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배달 과일이나 선식 등 대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최근 한 식품업체는 곡물과 과일, 채소 등을 구워 만든 그래놀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1인 가구 대학생이라던가 바쁜 현대인, 직장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저의 핵심 타겟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상태에서 식사 대용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 먹기도 귀찮고 직접 요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현대인들. 이들을 위해 간편함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간편식과 대용식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이와 함께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소개합니다. 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국내 반려동물의 인구 수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고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 규모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2조 3천억 원이었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올해 3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 성장세에 맞춰서 2020년까지 반려동물 시장이 6조 원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애완동물 시장에서도 어떤 직업이 오늘의 히든잡으로 뽑혔나요? 네, 바로 애견 미용사입니다. 애견 미용사는 아시다시피 애완견의 미용과 청결을 담당하는 직업인데요.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단순히 반려동물을 기르는 차원을 떠나서 청결과 건강관리 또 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애견 미용사의 전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애견 미용사가 단순히 애완견의 털을 자르는 일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건강이나 청결을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견 미용사의 주 업무는 애완견의 털을 깎거나 염색하는 일을 하는데요. 여기에 옷이나 액세서리로 애완견을 꾸며주어 이를 통해 애완견의 장단점을 살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돋보이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을 하는 동안 애완견의 몸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부병이나 탈골 등 신체의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도 있고 발톱을 깎고 귀 청소를 하며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의 건강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애완견은 발과 귀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발톱이 지나치게 길면 걷는 동안 다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또 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수의사 못지않게 애견 미용사도 애완견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직업이겠어요. 그렇다면 애견 미용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애견 미용사는 일단 고객에게 작업 의뢰가 들어오면 커팅 모양, 장식 모양 등을 결정하고 건강 상태와 털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그 다음에 발톱을 다듬고 배와 항문, 귀털을 뽑은 뒤 귀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 미용을 그루밍이라 하고요. 이후 엉킨 털을 푸는 브러싱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청결 상태가 유지되면 목욕을 하며 항문낭을 짜주고 털을 건조시킨 뒤 본격적인 미용 작업, 즉 트리밍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양한 미용 방법이 애견 미용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애완견의 생김새도 달라지고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애견 미용사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반려동물 시장이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일본의 한 애견 미용실에서 푸들의 다양한 미용 컷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푸들 중 한 종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미용 컷이 나올 수 있는데 애견 미용사는 애완견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미용 컷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애견 미용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애견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애견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해서 관련 학과에서 심화 과정을 배우는 방법과 또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이나 자격증이 없이도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대신 일을 막 시작한 경우엔 급여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애견 미용사의 초봉은 약 1,500만 원에서 1,900만 원 선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실력이 쌓여서 애견 미용샵을 창업하게 되면 500~6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경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견 미용사의 필수 조건은 역시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장시간 서서 근무하거나 사납거나 덩치가 큰 동물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털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직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와 함께 전망도 밝아지고 있는 애견 미용사. 무엇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이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애견 미용사 세계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